사막에 사는 식물 대부분은 선인장이나 퀴버나무처럼 증산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잎의 표면적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진화했죠. 그런데 나미비아 나미브 사막에는 이단아 하나가 살고 있습니다. 바로 풍성하고 거대한 잎이 덩굴처럼 휘감겨 있는 웰위치아란 식물이죠. 생김새부터 범상치 않은 녀석의 정식 명칭은 웰위치아 미라빌리스. 1859년 발견자인 오스트리아 식물학자 프리드리히 웰위치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으며, 미라빌리스는 라틴어로 경이로운이란 뜻인데요. 이름처럼 이들은 꽤나 특이한 생태를 지녔죠. 여러분은 이 식물의 잎이 몇 개처럼 보이시나요? 셀 수 없이 많아 보이지만 사실 녀석의 잎은 단 2개입니다. 이게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가 싶지만 웰위치아의 어린 시절 모습을 보면 여기 이렇게 이 2개가 자란 게 보이시죠? 이 잎은 1년에 13에서 18cm씩 원을 그리며 자라는데, 자라는 중간에 사막 모래바람에 의해 찢기고 초식 동물들에게 뜯어먹히면서 여러 갈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잎들이 문어발처럼 여러 개로 보였던 거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들은 달랑 2개의 잎으로 평생을 산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갓 싹을 틔운 웰위치아의 모습으로 이게 떡잎이고 아래쪽에 핀 잎 2개가 본잎이죠. 대개의 식물들은 떡잎이 떨어지고 줄기와 새로운 잎이 계속해서 자라나지만 웰위치아는 처음 돋아난 본잎 2장이 끝입니다. 떡잎이 떨어진 후 기저분열 조직에서 마치 손톱처럼 2장의 본잎이 계속 자라날 뿐 새로 돋아나는 잎은 전혀 찾아볼 수 없죠. 1978년 출간된 웰위치아의 생태를 다룬 책에서 식물학자인 크리스 보르만은 이들의 수명은 1000년에서 최대 2000년 가까이 된다고 밝혔는데요. 한마디로 이렇게 큰 개체들은 고대 로마 왕국이 세워졌을 때 돋아난 잎이 지금까지 생존해 계속 자라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잎이 무한정 길어지는 건 아니고 성장 과정에서 이파리의 끝이 시들기 때문에 잎의 길이는 최대 4m 정도로 유지되며 너비는 약 8m 가까이 자랍니다. 또 평균 높이는 50cm인데 큰 개체는 1m가 넘게 자라기도 하죠. 지난 2021년 중국 과학원의 식물학자인 왕 박사는 웰위치아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잎이 자라나는 분열 조직에는 고온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해주는 열 충격 단백질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그는 이것이 뜨거운 사막에서도 웰위치아의 잎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주장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열 충격 단백질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이렇게 큰 잎을 유지하려면 수분이 꽤나 필요할 텐데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수분을 얻는 걸까요? 과거 1970년대까지만 해도 과학자들은 웰위치아는 뿌리를 비롯해 잎의 기공을 통해서도 물을 흡수한다고 생각했었지만 이는 틀린 것으로 드러났고, 이들 역시 나미브 사막의 다른 생물들처럼 안개를 통해 물을 얻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나미브 사막은 안개가 자주 생기는 사막으로 사막 바로 옆 바다에는 차가운 해류인 벵겔라 한류가 흐릅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사막 쪽으로 이동한 뜨거운 공기가 한류에 의해 형성된 차가운 공기를 만나 냉각되면서 사막에는 아침 저녁으로 안개가 만들어집니다. 덕분에 웰위치아에 움푹 들어간 잎 안쪽엔 이슬이 맺히게 되고 이는 자연스레 토양으로 떨어져 이들의 수분 공급원이 되는 거죠. 특히 웰위치아의 잎은 자라면서 주변 토양을 뒤덮을 정도로 풍성해지는데 이는 토양에서 수분이 증발되는 걸 막아줌으로써 건조한 환경에서의 생존을 돕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남아프리카 환경관측망 센터의 생태학자 존 헨셸 박사는 이들의 뿌리는 약 1.4m로 주변 지하수를 따라 분포하는데 수소와 산소의 동위원소 분석 결과 웰위치아의 주된 수원은 안개가 아닌 지하수라고 밝혔죠. 그래서 현재 안개는 수원의 보조 역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웰위치아는 진득한 성장 속도만큼이나 진화의 역사도 깊은데요. 이들은 공룡이 활보하던 백악기 초인 약 1억 2천만 년 전에 등장한 거시식물이죠. 지난 2003년 남아메리카 북동부에서는 웰위치아의 조상 화석이 발견됐는데 미국의 고식물학자인 데이비드 박사는 이들은 중생대 곤드와나 대륙 내에 널리 분포했지만 1억 년 전 남미와 아프리카 대륙이 갈라지면서 환경이 급변하자 거의 모든 종이 멸종하고 현재의 미라빌리스 종만이 뒤바뀐 환경에 적응해 살아남은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웰위치아는 웰위치아 강, 웰위치아 과, 웰위치아 속, 웰위치아 미라빌리스 이렇게 분류되는 전 세계의 단 한 개의 종이죠. 많은 식물학자들은 이들의 생존 비결 중 하나로 틈새 공략을 꼽습니다. 대륙 분열 후 웰위치아는 나미브 사막에 자리 잡았는데 척박했던 이곳은 경쟁자가 적어 생존에 유리했을 거란 주장이죠. 그래서 개체 크기도 경쟁 식물이 많은 사바나 초원과 가까운 북쪽보다 남쪽 사막에 사는 녀석들이 더 큽니다. 물론 남북에 사는 개체의 크기 차이를 다른 식물과의 경쟁이 아닌 화재 여부로 보는 과학자들도 있죠. 사바나 초원과 가까운 북쪽은 완전한 사막인 남쪽에 비해 화재에 더 자주 노출되기 때문에 개체의 크기가 작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개체의 크기를 떠나서 이런 궁금증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이처럼 황량한 사막에서 어떻게 번식을 이어나가는 걸까요? 앞서 말했듯 웰위치아는 마왕문에 속하는 거시식물로 소나무와 가까운 친척이며 이들처럼 암수가 따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웰위치아도 소나무처럼 꽃가루가 바람에 날려 수분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1999년 식물학자인 울프강 박사의 관찰 결과 사랑의 큐피트는 바람이 아닌 곤충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웰위치아가 꿀을 생산하기 때문에 개미나 노린재 등 다양한 곤충들이 기웃거리지만 실제로는 파리와 벌, 말벌 등이 이들의 주요 꽃가루 운반자라고 밝혔죠. 특히 일명 웰위치아 버그로 알려진 이 노린재는 이들 주변에서 자주 관찰돼 얼핏 꽃가루 운반자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은 웰위치아의 즙만 탐내는 녀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무튼 꽃가루가 암꽃으로 옮겨진 후 수정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씨앗들이 만들어지는데요. 보시다시피 씨앗에는 날개가 달려있어 바람을 타고 사막 곳곳으로 퍼지게 되죠. 그리고 이들은 많은 비가 올 때를 묵묵히 기다립니다. 수천 년을 살아갈 꿈에 부푼 채 말이죠. 그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생명의 흔적조차 희미한 곳에 이런 푸르름을 간직한 식물이 달랑 잎 2장으로 수천 년을 살아왔을 거란 사실을 말이죠.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